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스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어떠한 공모주가 우리에게 치킨값을 줄 수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 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하루 미래세 비전 스펙 4호가 있었습니다. 요 친구 생각보다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공모가 2,000원, 시초가는 2,840원으로 요즘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더니 고가 7,000원을 찍고 난 다음 2,255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장 초반에 잘 샀다면은 거의 하루 만에 3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공모주가 좀 돌아왔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저기릿은 아쉽게도 패스를 했지만 그래도 청약하신 기념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또 엄소용!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3가지나 있네요. 그리드 위즈, 라메디텍, 그 다음에 DB금융 스펙 12호 요 3가지를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드 위즈를 보도록 할게요. 주관사는 삼성증권, 청약일은 6월 3일부터 6월 4일, 공모밴드는 4만원이 상단인데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할 말이 좀 많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드 위즈 뭐하는 기업인가? 국내 에너지 데이터 테크 선도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그리드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위하는 사업이 뭔가? 전력 수요 관리 관련,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죠. 또한 태양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특히 에너지가 좀 핫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나이스 타이밍에 상장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금 뒤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이익률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어떻길래 이익률이 그렇게 낮냐? 자, 매출을 보시면은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 23년은 조금 쪼그라들고 23년부터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곱하기 4를 해보면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큰 성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매출액은 이렇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좀 들쑥날쑥하고 오히려 올해는 적자를 나타내는 모습, 확실히 영업이익률이 매우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드 위즈 계획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ESS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7년부터는 지금 24년, 25년, 26년, 27년 무려 3년 뒤부터는 투하된 초기 투자 비용을 넘어 영업 흑자를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고 난다면은 15에서 20%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출액은 상당히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뭐 1%도 안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니 오히려 적자까지 나타내고 있지만 3년만 기다려라. 우리 그때는 대박일겨.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렇게 전망하는 거를 뭐 100% 달성한다라고 절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파두라는 기업이 우리에게 아주 일침을 한번 날려줬죠. 제가 봤을 때 파두는 느슨한 공모주 시장에 조금의 긴장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리드 위즈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나 봤더니 기간 평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건수를 보면은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1000건밖에 안 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대부분은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00건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도 120대 1, 보통 뭐 800대 1, 뭐 1000대 1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쟁률도 매우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드 이제 아까 공모밴드가 얼마라고요? 34,000원에서 4만원인데 공모가가 4만원에 확정이 되었어요. 아니 길이 데이터가 이거 이 정도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적자 기업이지. 그 다음에 기관 경쟁률도 뭐 반토막 넘게 났지. 그런데 어떻게 공모가가 상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래도 청약한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들의 상당수가 4만원 이상을 써냈다. 67%가 4만원 이상을 써냈다라는 그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공모가를 4만원에 확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기관 청약 건수가 1000건,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고 1000건은 다른 1000건은 아예 참여를 안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청약을 안 한 걸까요? 맞습니다. 공모밴드가 34,000에서 40,000원인데 34,000원 쓰기에도 이거 좀 긴가민가 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요거만 보면서 70%가 넘는 사람들이 4만원 이상을 써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34,000원 미만을 써낸 기관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수량을 그냥 대략적으로 넣어보면은 4만원의 공모가는 좀 너무 고평가 아닌가요?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의무 확약 당연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0.9%로 매우 저조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공모주가 최근에는 다시 좋아지긴 했는데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좀 안 좋지 않았어? 봐봐, 민테크랑 코치 보면은 공모가 대비 별로 못 오르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잖아. 이때랑 좀 타이밍이 겹쳐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은 23일부터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노브랜드가 상장하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모주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공모주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기린 기린 유튜브만 봐도 그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기관들이 그걸 몰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분위기를 넘어서 그냥 그리드 위즈 이 기업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일은 6월 3일부터 6월 4일, 상장일 예정은 6월 14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또 20주네요. 10주도 아니고 20주 40만원입니다. 기간 수 예측은 124대 1, 청약 건수는 1000건, 의무 확약은 0.9%로 최악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정도면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공모밴드가 34,000원이었으면 공모가를 하단을 깨고 한 3만원 정도로 했을 그 정도의 데이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등 배정 수량은 17만 5천주로 만약에 정상적인 데이터였다라면은 한 주 받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그 다음에 계좌는 당일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낮아서 유통 물량이 좀 적나? 그것도 아닙니다. 유통 물량 예정치는 30%, 예상 시총은 무려 3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상장 당일에 1,000억이나 풀리는 조금은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예상 시총이 무려 3천억입니다. 3천억. 왜 이런 시총이 나왔나? 키릿, 아까 보다시피 그 적자 기업이었잖아.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자 기업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봐도 1,300억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매출액보다 거의 3배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리드 위즈, 물론 요즘은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력 수요 관리, 보통 우리가 에너지 그리드라고 말하는 그 섹터인데 이 섹터는 그렇게 각광받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왜 이렇게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비교 기업이 뭐였나? 요 기업 그리드 위즈는 한국 기업 그냥 배제했습니다. 전부 다 해외 기업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 대비 해외 기업은 상당히 고평가를 받는, 아니죠, 그 나라에서는 적정한 평가를 받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항상 만년 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 거 자체도 좀 욕심내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봤다시피 그리드 위즈 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적자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PSR 매출을 바탕으로 비교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PSR은 이제 성장주, 옛날로 따지면은 AI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보통 그런 기업들에게 쓰여 있는데 에너지 그리드 관련주가 PSR을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혹자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드 위즈 아니길이 그래서 청약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청약하면은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공모주 분위기 확 돌아왔거든요. 노브랜드 사실상 따따블을 달성하는 모습에 그 다음날 또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스펙 아무 가치 없는 그 스펙마저 7,000원까지 갔다 오는 장이다 보니까 그리드 위즈 공모가도 4만원이고 이거 2배만 나와도 한 4만원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또한 작년 말에 Y바이오로직스 이 친구도 기관 수 예측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200대 1, 참여 기관수는 900건 밖에 안 되는 이 종목, 이 친구도 공모가가 9,000원인데 시초가가 23,000원, 고가 23,000원, 종가는 쭉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데이터는 나쁩니다. 하지만 요즘 공모주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리고 공모가도 4만 원이다 보니까 혹시나 먹는다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서 청약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는 공모주 첫날 분위기, 그 약간의 그 도박적인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리드 위즈의 가치가 뭐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기릿은 기름들께는 패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기릿은 뭐 양심상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공모주가 그냥 적정한 가격에만 우리에게 항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이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모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메디텍. 주간사는 대신증권, 청약일은 6월 5일부터 6월 7일, 공모밴드는 12,700원이 상단이고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자, 이 친구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초소형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미용기기 관련 기업이고요. 또한 우리가 체열할 때 바늘로 찌르면 너무 아프죠. 그런데 바늘 없이 체열하는 레이저 체열기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뭘 팔고 있는가? 전문가용 퓨라셀 MX와 퓨라셀이라는 기기를 판매, 그 다음에 또 홈케어용 기계도 있네요. 퓨라셀 에미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미용기기는 항상 오른 섹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레이저 피부 미용 사업 부분이 70%, 레이저 체열기가 30%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요즘 미용기기 관련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APR 뭐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메디텍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일단은 적자 기업인데요. 그런데 올해 흑자 전환하겠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라메디텍 이러한 데이터도 넣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매출의 현황을 보면은 방금 전에 봤을 때는 일단 1분기까지는 적자죠. 야, 이런 기업이 어떻게 올해 90억의 매출을 낼 수 있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분기에 10억도 못 냈는데 남은 3분기 동안 80억을 더 벌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어떤가 봤더니 4월 가결산 매출에 5월 발주 확정 매출, 6월 발주 확정 매출, 그 다음에 또 홈쇼핑 일정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예상 매출액 그런 것들을 더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라메디텍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요, 라메디텍 아직까지 기간 평가는 나오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힘을 실어준 거는 바로 환매 청구권인 거죠.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거는 요 기업이 진짜 나쁘게 나오면은 대신증권 내가 책임지겠소 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환매 청구권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방은 닫혀있는데 상방은 열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수요일부터 금요일, 참고로 이제 목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랑 금요일이 청약일이고요. 금등 배정 물량은 20만 주가 채 안 돼서 이제 기관 평가가 잘 나온다면은 한 사람당 0.5주 받기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억, 유통물량 예정치는 33%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은 300억 조금 넘겠네요. 저 기릿은 청약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 나오면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펙도 있습니다. DB금투에서 진행하는 스펙인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래세 비전 스펙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도 이 DB 스펙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DB 계좌가 있다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는 거의 본전이 지켜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모두 좋은 공모주가 다가왔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말 많은 공모주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한 3, 4개 아니면 한 4, 5개 이 정도는 전부 다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